네, 저는 이 시간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얼굴에서 페이셜 너브와 너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목,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귀밑샘과 턱밑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셜 너브는 학생 때 누구나 다 공부를 했겠지만 실제로 과연 학생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생 때 이 신경의 가지들을 찾아봤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 이 페이셜 너브는 그림책에서는 당연히 많이 봤겠지만 머리뼈를 빠져나와서 페로티드 글랜드에 덮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페로티드에 덮인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잘 안 보게 되겠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빠져나온 가지들만 이렇게 볼 텐데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데자부 만세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메릭 브랜치, 뷰칼 브랜치,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서비칼 브랜치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이 앞의 시간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그 얼굴에 소프트티슈를 투명화시키고 신경만 좀 진하게 염색시킨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김희진 선생님 책에서 따온 그 사진인데요.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메릭 브랜치, 뷰칼 브랜치,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이 가지들이 레터럴에서 이게 메디알로 오면서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인프라오비탈 너브들 그 사이로 지나면서 일부는 가지들이 만나기도 하겠고요. 이 아래쪽은 이따가 나올 건데 이런 센서리 너브하고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기 그룹을 우리가 템포럴, 자이고메릭, 뷰칼, 맨디블라 이렇게 나누긴 했었지만 이 가지들이 정확히 이름을 요거는 뭐 뷰칼 브랜치, 요거는 자이고메릭 브랜치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때로는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페이셜 너브의 브랜치들이다가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에 따라서 얼굴에 이런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이고마티코 메이저에 대해서 어떤 거는 부칼 브랜치가 분포한다고 하는 책들도 있을 거고 어떤 책에서는 자이고메릭 브랜치가 분포한다는 것도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 또 실제로도 두 가지가 같이 분포하는 이런 교차 분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각각의 이름 붙은 가지가 가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해부 사진에서 보시면 자, 여기는 템포럴 브랜치, 이 페로티드 글랜드 앞으로 나오는 자이고메릭 브랜치, 뷰칼 브랜치가 몇 개 있을 거고요. 뭐 아래쪽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셜 너브들은 페로티드 글랜드를 빠져나온 후에 여기는 지금 다 제거되었지만 앞쪽으로 오면 근육들이 있죠. 근육들의 깊은 곳으로 지나가서 근육들의 분포를 할 텐데 여기는 제거되었지만 이 근육들과 같은 층에 있었던 스마스의 깊은 곳으로 지난다는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템포럴 브랜치를 하나 보시면 이 템포럴 브랜치는 위로 올라가면서 뭐 프론탈리스, 그다음에 오비큘라리스, 오큘라리 윗부분, 좀 더 앞으로 가다 보면 프로세루스 이런 근육들을 분포를 할 텐데 이 바로 뒤에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신경과 동맥이 때문에 동맥을 더 지키고 싶을 때 또는 신경을 지키고 싶을 때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템포럴 브랜치의 가장 뒤에 있는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에 자이고메릭 오비탈 아터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게 달리면서 이 눈썹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 가지가 있는 경우가 대략 한 22.8% 내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템포럴 브랜치와 겹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층이 좀 다릅니다.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는 피부 밑 조직에 매우 그 중에서도 얕은 곳에서 이렇게 얕게 달리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템포럴 브랜치는 얘보다는 생각보다 깊이
지난다는 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칼 브랜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부칼 브랜치는 그 가지들을 보기 위해서 깨끗이 해부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지가 사실 나오는 크든 작든 가지수를 보면 가지수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서로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위쪽에 있는 자이고메릭 브랜치나 또 아래쪽에 있는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하고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가면서 좀 위에 있는 거는 인프라 오비탈 러브하고 만나고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뭐 멘탈 러브하고도 만나고 물론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도 여기가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신경이 뭐 이게 우연찮게 중첩돼서 보이기 때문에 만나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신경을 감각신경을 맞추셨는데 근육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즉 뭐 정확히 제가 뭐 자세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감각신경의 말단에서 있는 말단에 주입된 그런 마취액이 이런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신경을 주변을 따라가다가 이런 주변에 있는 모터너브를 다시 갔다가 이 말단에 다시 작용을 해서 이거를 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칼 브랜치 이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 가지들을 깔끔하게 다 봤었죠. 그렇지만 이 부칼 브랜치는 물론 스마스의 깊은 곳에 당연히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은 저 깊은 곳에 투영해 보이는 게 마세타인데요. 마세타를 덮고 있는 이 하얀 막이 마세타릭 파샤입니다. 이 마세타릭 파샤보다도 깊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세타의 표면에는 페로티드 글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페로티드 글랜드를 쌓는 페로티드 파샤가 역시 질긴막으로 있습니다. 얘가 앞으로 오면서 페로티드 글랜드가 끝나면 마세타를 쌓는 마세타릭 파샤하고 연속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나오는 이 페이셜 러브의 가지, 특히 이 부분에 있는 뷰칼 브랜치를 당연히 덮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세타릭 파샤가 굉장히 질기고 당연히 페로티드 글랜드에 있는 페로티드 파샤도 질기고 합쳐서 페로티드 마스토이드 파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긴 마세타릭 파샤보다 깊이 지나서 앞으로 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에서는요. 대부분은 이 맨디블라 앵글보다 위로 지나지만 일부는 맨디블라 앵글의 아래로 쳐졌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뭐 일반적인 시술에서는 건들 일이 없겠지만 무슨 성형외과적인 시술을 할 때 오픈해서 박리라거나 할 때 이 아래쪽을 건드리면 이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에서는 이 맨디블의 아래 모서리보다는 위로 지나갑니다. 이제 목으로 내려와서 이 플라티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가슴 위쪽에 있는 근막에서부터 올라가서 입꼬리 쪽으로 볼을 지나서 입꼬리 쪽으로 닿는 근육이죠. 해부에서 보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양쪽에. 보통 오른쪽 왼쪽이 아래쪽에서는 벌어져 있지만 이 턱의 아래쪽에서는 서로 교차하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걸 수축해 보면 뭐 정상적인 수축해 보면 이 세로로 된 주름이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이 부분이 플라티스마의 이제 포스테리어 보더 정도 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뭐 표정을 이 플라티스마를 수축할 일은 별로 없지만 뭐 물론 웃을 때나 이렇게 입꼬리를 당길 일이 있을 때 과하게 올라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톡신을 주사해서 플라티스마의 기능을 좀 죽여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너무 깊게 톡신을 주사하는 경우 플라티스마 바로 깊은 곳에 이런 큐테니어스 너브들도 나오고요. 또 역시 비슷한 층에 이런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깊게 찌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 사진에서도 보면 이 큐테니스 너브들하고 정맥들이 보이죠. 이건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입니다.
자,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를 잠깐 보시면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는 요 삼각형 서브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에서는 이게 쳐져 있지 않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서는 이게 쳐져서 여기에 톡신을 주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는 요거 올라가는 페이셜 아터리가 묻혀 있거나 얘 또 깊은 곳으로 지나거나 그렇습니다. 또 바로 이 앞에는 여기 이 근육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의 표면에 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서 쳐져 있는 경우에 여기 이렇게 톡신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때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주변에 여기 묻혀서 지나거나 이 주변으로 지나는 페이셜 아터리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아까 말했던 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너무 앞으로 찔러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에 톡신이 주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사하게 되면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은 아래턱을 내리는데 꽤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또 아래턱을 내리거나 또 아래턱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 하이오이드를 올려서 음식물을 삼킬 때 도움을 주는 근육인데 여기에 주입되는 경우는 연화곤란이 음식물을 삼킬 때 곤란한 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페로티드 글랜드 아까 페이셜 러브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이로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보통은 이제 귀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까지 뻗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페로티드 글랜드가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에 여기에도 당연히 톡신을 주사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커져 있는 부위에 이렇게 커져 있는 부위에 골고루 톡신을 주사하면 되는데 다만 이 경우는 마세타가 커져서 여기 커져 보이는 건지 그 페로티드 글랜드가 커져서 이 부분이 부풀었는지를 감별해서 마세타에 넣든지 페로티드 글랜드에 넣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로티드 글랜드에 넣을 때 혹시 아까 그 깊은 곳으로 지나는 페이셜 러브를 혹시 손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페이셜 러브는 좀 깊이 지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찌르지는 않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주사할 거니까 이 부분만 주사해도 어차피 확산해서 다 퍼질 거고 너무 깊이만 주사하지 않으면 페이셜 러브를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큰 손상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가 그 모터 너브하고 센서리 너브 그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 마취제가 확산이 되면서 센서리를 마취시키려고 했지만 부칼 브랜치나 마지노 맨디블러를 그 마취를 같이 시켜갖고 이게 이제 모터 펑션이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경 주변에 신경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도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려면 좀 생체 연구를 더 해봐야겠죠. 전에 이렇게 신경이 연결돼 있는 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때는 어차피 근육에도 그 근육이 수축되어 있느냐 이완되어 있느냐를 볼 때는 그런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신경이 그걸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죠. 감각신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각신경을 차단을 시켰는데 왜 모터가 차단되느냐 라는 이제 주제가 새로 어떻게 보면 던져진 거니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물증이 사실 있어요. 좀 카다발과도 해부학적으로 한 거긴 한데 3차 신경 세계 중에서 옵탈믹 맥실러리 너브는 퓨어 센서리고 맨디블라 너브는 믹스드 너브입니다. 분명하게 모터하고 센서리 같이 있죠. 근데 그 믹스되어 있는 모터가 뭘 얘기하죠? 페이셜 너브하고 다른 얘기죠. 페이셜 너브는 두 번째 파린지안 아치니까 오리진이 틀린 부분이고 세 번째는 맨디블라 너브에 묻어있는 모터 너브는 마세터, 템포랄리스, 레터로토이드 머슬을 분포하는 모터예요. 그게 다 한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뼈 포라멘 오발레를 통과하면서 나와서 가지 주고 나서 마지막 나오는 게 멘탈 로브가 터미널 브랜치거든요. 근데 오는 와중에 실제로 얘들이 레터로토이드 템포랄리스 머슬에 붙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붙어 나가요.
연결되면서 진짜 패시킬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쭉 타고 오기 때문에 인페리 알베라 너브, 소위 그 뭐 저 아래턱 치아에 그 분포하는 센서리 너브에 모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라 보는 부분이고, 그게 멘탈 너브까지 나와서 디에이어 머슬까지 커버해 준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회복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마침 또 그게 페이셜 러브에 뭐 버카 브랜치나 마지막 맨디 브랜치하고 맞나? 근데 마취를 여기서 해서 퍼져서 뭐 페이셜 러브가 같이 마취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런다고 페이셜 러브의 머슬이 좀 무브먼트를 많이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위에 인트라오랄로 마취를 해도 입술을 못 움직여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고, 사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서 실험하듯이 뭐 이렇게 트레이서를 묻혀가지고 얘가 어디로 투사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테크닉상으로는 어디까지가 모터 센서라고 알 수가 없지만, 특히 맨디블러 너브에 가지는 같이 섞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센서리 너브 하나하나에도 손상을 줬을 때 모터 너브까지 손상이 오는 게 훨씬 증상이 심각해지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잠시 뭐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자기부터 페이셜 너브 건드렸을 때 뭐 센서리 관련이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멘탈 너브 손상이 있을 때 이 페리오랄 머슬에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맨디블러 너브에 가지는 센서리뿐만 아니라 모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가끔 이제 어떤 경험은 제가 하냐면 인프라 오비탈 러브 블록을 하는데 여기 마취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못 뜨겠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옵살믹 브랜치에다가, 여기는 맥실라리 브랜치잖아요. 근데 옵살믹 브랜치에다가 영향을 줬나?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아까 제 그 실러 염색에 나온 거 있는데, 이 메디알 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코르게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 표에. 그죠? 코르게이터 분포하는 신경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코르게이터 머슬의 분포하는 신경이 여기서도 프론탈 브랜치가 와서 프로세스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메디알 쪽은 버카이 브랜치가 LLS 머슬 위에서 올라가서 메디알 쪽을 레디스를 지나서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갔을 때 코르게이터만 갈까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오큘 머슬도 담당할 수 있죠. 근데 눈이 떠지진 않는 게 아니라 감기진 않는다고요? 떠지지 않아요. 눈이 자꾸 감긴다고. 감긴다고요? 그럼 뜨는 거는 러베이터 머슬인데, 그죠? 그건 3번 내시경 문제인데,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명씩 그렇게 가끔 나타나요. 뭐 감긴다고.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김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포헤드 쪽에 분포하는 페이셜 러브 브랜치가 보통 템포럴 브랜치만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이마틱 브랜치나 버칼 브랜치들이 이 그 코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밑쪽에 말씀하신 코로게이터나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눈을 뜬다는 거는 사실 그 인트라 오빗에 있는 그 엑스트라 오큘러 머슬들의 펑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왜 안검하수가 왜 생기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프론탈리스 머슬의 펑션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템포럴 브랜치뿐만 아니라 이 자이마틱 브랜치들이 코로게이터뿐만이 아니라 메디얼 사이드에 이제 이런 프론탈리스 머슬에도 분포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프론탈리스 머슬의 펑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눈꺼풀 올린근보다는 프론탈리스 펑션이 떨어지면서 이제 눈을 뜨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면 이제 인프라 오비탈 그 너버를 마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어쨌든 마취약을 주입을 한다고 할 텐데, 뭐 바깥에 나온 가지들만 마취해서 이 주변만 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세게 한다든지 그러면 인프라 오비탈 캐널을 통해서 올비단으로 드물지만 얼마든지 들어갈 확률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오빗의 그 꼭대기에 나오는 깊이 들어가서 혹시나 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으로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로서 나오는 오큘러 모터가 마비될
가능성도 그럴 없다고는 수도 볼 수 있죠. 없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눈꺼풀만 잘 안 떠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문제 없고 그렇게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할 때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약간 컴플리케이션 생각지 않았던 게 생기신 적 없어요? 블록을 잘 안 해서. 아, 저 집은 수면 마취 위주로만 하시기 때문에. 뭐 제일 흔한 게 템포럴 파리에탈 그 페이셜 템포럴 브랜치가 마비가 됐을 때 수술 후에 여기 안 움직여요. 뭐 이렇게 눈 뜨는데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 때 뭐 건드린 거 아니야 이제 두려움에 떨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음 날 지나면 이제 해서 블록 마취에 의한 투매를 까면 이제 토시스는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여기에도 자주 여기에도 여기에도 거기 부분 마취를 해도 부분 눈 안 마취를 떨어진다고 이게. 토시스가 자주 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오비탈 블록했을 때인데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이제 페이셜 로브가 아까 지나가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을 주죠. 뭐 인프라부터는 진짜 만나는 게 많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 교수가 이게 진짜 만나는 게 맞냐, 지나가게 겹쳐서 보이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모 교수가 제가 논문을 냈더니 거기에 레터를 쓴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근데 선생님 해부하신 분도 아닌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붙는 게 아니다. 아니 알 수 없죠. 제가 그 하나하나 붙는 거를 좀 해부하든지 아니면 염색해서 보는지 잘 않았으니까. 겹쳐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겹쳐 생각할 보이는 때. 거 표현하는데 진짜 보면요 이게 안 떨어져요. 패시킬에 붙어 있다고요. 모르게 겹쳐 보이는 거. 저희가 저걸 다 봤거든요. 저 실내 염색 갔을 때 다 봤는데 그냥 겉에서 하면 겹쳐 보이는 건데 무슨 그게 만나는 거냐 얘기를 하는데 해본 안 해본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해본 사람이면 다 겹쳐.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이게 서비컬 브랜치하고 페이셜 로브 서비컬 브랜치하고 이제 목의 감각 신경인 트랜스버스 서비컬 브랜치는 걔는 늘 만나요. 100% 만나요. 해부를 신경도 클 뿐더러 언제나 만나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데로 이런 데도 얼마든지 만나기도 하고 여기도 만나는 여기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근데 그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머리를 넘어냐는데 파로티드의 페이셜 러브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서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파로티드가 있고 거기 페이셜 러브가 쫙 지가 가질줘가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발생학을 생각해야 돼요. 페이셜 러브가 주인이에요. 맨디블 안에 있는 인페리어 아벨라 너브도 그렇고 맥실 안에 있는 인프로비탈 러브도 그렇고 걔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제일 먼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파로티드는 한 12주 정도 붙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로텍토미를 할 때 어프로치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뜯어내서 페이셜 러브가 어떻게 남겨요? 분명히 페이셜 러브는 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있고 거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앞에서 오면 이게 벌어집니다. 스법셜하고 DB. 아주 간단하게 해부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어요. 발생만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구조든 간에 뭐 지가 잘하면서 뭐 스프라우팅해서 뭐 서비컬 러브하고 페이셜 러브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주변에 어떤 조직이 들어와서 붙어 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프라비탈 러브가 나왔어요. 이미 거기에는 지네가 이렇게 만나 있었던 건데 거기 머슬이 만들어진 거죠. LLS 머슬이.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하는 구조나 연결되는 구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너브에 대한 아노말리나 베리에이션은 혈관에 따라 혈관 관련된 아노말리나 베리에이션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규칙성이 있어요. 근데 혈관은 규칙성이 조금 이제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좀 베리에이션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혈관이 좀 어렵고 신경을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신경 훨씬 복잡한 거예요. 신경을 안 써. 신경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근데 동맥은 가다가 못 가면 내가 넣어줄게 이러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신경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거의 대부분 갑니다. 어떤 경로를 지나든 간에. 아, 이게 블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쉽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이제 맥실러리 너브 블록인 것 같아요. 지금 튜메를 까는 이유도 지금 이제 쉽게 접근되는 인프라오비탈이나 멘탈리스나 스프로트로클리 오비탈 이런 데는 다 이제 블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들이 퍼포레이팅 브랜치들이 여러 개, 템포럴 브랜치들이 여러 개가 오리큘러 템포럴. 예.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는 약간 이제 막듯이 이제 블록을 해버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맥실러리 너브 블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맨디블러 포라멘에 걸려서 만들어갖고 저기서 이제 테리고드 프로세스에다 4cm 이상 되는 니들 갖고 대놓고 쏴도 잘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해먹 교수님들 입장에서 해먹적으로 봤을 때 있으신가? 저희가 워낙에 블록 마취를 많이 하는 네. 학생 때부터 뭐 강의도 많았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록 마취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들은 정리를 다 해봤는데 특히 맨디블러 너브는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또 있거든요. 앵글을 포함해서 파로티드 표면에 있는 이 정도의 영역이 과연 어디의 영역으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앵글 쪽의 이 부분은 서비컬 너브예요, 스파이널 너브예요. 표면에 있는 센서리가 맨디블러 너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럼 요 위는 맥시럴 너브겠죠. 물론 여기야 이제 인프라오비탈 너브 되는데 여기죠. 자기그마 위쪽에 요 템플 앞쪽에 그게 바로 자기그마 템포랄 너브인데 오리큘러 아니 제가 템포랄 앞쪽에. 오리큘러 템포랄 너브예요. 여기서 뭐 앞에서 TMJ 쪽에서 블록 마취하면 상관없는데 그건 사실 약간 뒤쪽 부분이고 여기잖아요. 여기 템플에서 넘어오는 여기 말씀하시죠. 그것도 자기 뭐또 템포럴 너브도 맥시럴 너브 가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루트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딥 브랜치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슈퍼피셜 브랜치만 하면 되는데 스킨으로 가는 것만. 그게 바로 요 아치에서 오비테림을 따라 올라가는 지점에 보면 살짝 튀어나온 지점이 있어요. 그걸 자이멘 튜버클이라고 하는데 자이멘 튜버클 지점에서 슈퍼피셜 브랜치가 뒤로 쭉 나옵니다. 의외로 오리큐 템포럴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보다도 자이멘 템포럴 너브의 영역이 더 커요. 이 템플을 덮고 있는 게. 그러니까 템플 덮고 있는 스킨을 마취하기 위해서 오리큐 템포럴을 블록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실할 때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맡고 템포럴 너브인데 위치를 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 위치는 나중에 뭐 얘기를 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른 걸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템포럴 너브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치입니다. 실 리프팅에서는. 그것까지만 커버해 주면은 자이메트고 템포랄, 자이메트 페이셜, 인프라오비탈 정도 웬만큼 커버되죠. 그다음에 맨디블러 너브 블록이야 뭐 멘탈 너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버칼 너브 블록은 바깥 절대로 안 돼요. 안에서 하죠.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트라오랄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버칼 너브 블록은 쉬워요. 의외로 쉬운데 밖에서 찌르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하죠. 그건 안 되고요. 안에서 그다음에 이쪽의 부분은 앵글을 지날 때는 서비컬 브랜치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오리큘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스 포인트에서 맞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를 인필트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가는 길. 어브 포인트는 오히려 제가 뭐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렵진 않아요. 이게 SGM 요거의 중간 정도 포인트 위아래 55, 45, 55 정도니까 그거 다 하면 되는 거고요. 길게 인젝션만 네, 해주면 해주면 돼요. 다 업스 되니까. 포인트가 간단한데 네, 문제 네. 마취 영역이 상당히 너무 커진다는 거죠. 뷰칼 브랜치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인트라오랄로 하는 치과에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치과 의사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아닌데 인트라오랄로 치과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스킨에서 이게 트랜스큐테니어스로만 해버려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결론적으로 너브가 얼굴에 있는 너브는 다 스컬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본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인트로의 제일 간단한 법 사실은요. 오히려 밖에 들어갈 때도 이게 니들도 엄청 크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메디컬 선생님들은 좀 쉽지 않죠. 그래도 다른 이제 그 센서리 너브들은 이런 주변에 가까운. 본이 있거나 이래서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뷰칼 너브는 특별한 두껍기도 하고 여기 이 부분에 특별한 랜드마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어려워하는 것 절대로 같습니다. 얼굴에 스킨에선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깊이를 예상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 뷰칼 거기 페패드가 있는 그 딥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라서 공간을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표면에서는 인트라오랄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다 보툴린 톡신을 인젝션 하실 때 원장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제 저쪽에 그 페이셜 너브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메인 티런 콘셉트 그 지나갈 때 저기다가 보툴린 톡신을 놓으면 안면마비 오는 거 아니냐? 바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트륨 톡신이라는 게 너브 엔딩이 이제 머스라고 이제 닿는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신경에 톡신이 가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지 바보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그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듣고 계실 거야 나중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네. 아니 제가 그런 질문하면 항상 영어로 물어보면 I crazy 하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부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해부학 교수님들 생각에는 바보 아니에요 대답을 하셨고. 이 톡신의 작용에 의해서 안면신경에 영향을 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니들을 너무 깊게 찔러갖고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니들을 너무 깊게 찔러갖고 진짜 그 페이셜 러브의 트렁크 부분이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트렁크 부분을 갖다가 뭐 찌른다고 그러는데 그 톡신의 효과가 아니라 기계적인 네, 물리적인 손상. 데미지를 아마 줘서 그런 그런다면 질문이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이 이외에 온 게- 그 톡신 디퓨전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신경마비가 오지 않겠냐. 안면신경 마비가 오지 않냐. 안 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네.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답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주시면 안 옵니다.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렇게 깊이 찌르지만 않으면 물리적인 그렇게 손상 깊이 찌를 일도 없고 바깥으로 부분이 커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답을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 이게 러브 엔딩에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근육에 들어갔을 때만 된다. 그런데도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을 못 준 것 같아요. 정답이신 정답을 하셨네요. 네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마세터의 사이즈를 볼륨을 줄이는 톡신의 기전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언유주도 아트로피 아닌가요? 왜그 디스유즈 에이트로피라고 단정을 져요? 왜냐하면 이 이제 코르게이트도 이 아니 네. 저 파로티드에 뭐가 머슬 성분이 있는데? 아니 파로티드 말고요. 아 파로티드 글랜드. 파로티드 글랜드의 아 마스터 말고요. 예, 에이트로피. 아 기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일반 스켈레탈 머슬에 분포하는 너브 엔딩에서 분포하는 게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게 리셉터에 붙어서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파로티드의 글랜드라서 맨디블라 글랜드도 파라심파세틱이잖아요. 파라심파세틱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분포를 해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이 글랜드에 있는 리셉터에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펑션을 못하게. 네, 그럼 똑같이 아세틸콜린을 분포하는 그럼 분비가 돼. 파라심파스톤이 들어가는 데는 다 그러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톡신이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저알 뮤코자에 시크레션이 너무 심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럼 파라심파스톤인데 그 경우 네이저알 뮤코자다가 인젝션 해주면 드라이니스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눈물샘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샘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톡신을 늡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효과가 오히려 너무 많이 넣어서 눈물이 더 안 나올까 봐 문제가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을 조금씩 늘려야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팍 넣었다가는 오히려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거는 우리 뭐 세포주가 있으니까 톡신만 좀 주면 금방 실험 끝나는 건데 그럼 해보려고 한번. 근데 어쨌든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안 하게 하는 거니까 네. 부교감 신경 작용한다는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코에도 한번 해보시죠. 콜린을 잡는 거라보다는 아세틸콜린이 릴리즈 되는 거를 릴리즈 됐는데 걔가 리셉터 받아내는 네, 바람이니까 네. 리셉터니까 리셉터가 붙어서 작용을 못하게 리셉터에 얘가 대신 갖다 붙어서 아세틸콜린이 붙을 자리를 안 주는 거니까. 뉴로머스쿨 정선에 있는 리셉터하고 파로티드에 있는 리셉터하고 같은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뭐 같다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몰레큘러하게 그런데 네. 그렇답니다. 네. 또 하나 팁을 얻어냈네요.